네, 상승폭이 약간 둔화된 시장 안에서 남은 오후장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남은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들 적중률이 어마어마합니다.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D&D 파마텍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달성을 했어요. 지금 수익을 좀 챙길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앞서 생쇼에서는 D&D 파마텍 추가 상승 기대해보자고 신규 편입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일단 추세적으로는 좀 저는 유지가 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 발표될 이 메세라의 이 투자자 컨퍼런스에 관련된 임상 성과들에 대한 발표 이 부분이 유효지표에 관련된 기대 요인이 작용해 준다면 뭐 충분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메쉬 치료제 DD01의 경우에도 연내 임상 이상에 관련된 24주차, 48주차에 관련된 유효지표값 이런 것도 뭐 중장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선별적으로 보면 D&D 파마텍에 대한 이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염두해서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목표가 달성했고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섹터별로, 이슈별로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반도체 소부장 쪽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번 브로드컴의 실적은 좀 반도체 투심을 더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전망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목해 봐야 될 소부장 종목이 있다면 좀 꼽아 주실게요. 사실 뭐 브로드컴은 많이들 관심이 없어요. 좀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좀 주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사실은 지금 브로드컴이 사실 실질적인 M7이에요. 테슬라보다 시총이 좀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후에 브로드컴 실적 그리고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한 2주 있다가 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약간 브로드컴은 약간 주문형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반기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사실은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대부분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브로드컴 쪽은 이제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조금 더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 저는 아직까지는 소부장에서는 여전히 한 2, 3주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 향 기업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VM이라는 회사인데 VM이 오늘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직전 고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PSK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지난주 급등하고 이번 주 시장이 좀 쉬다 보니까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 향 소부장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SK하이닉스 후공정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부터 HBM용 PNT 라인 증설에 따른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PNT 하면 또 패키지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완공 계획이 2026년 4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발주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그 기대감이 지금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변영희 대표님은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SK하이닉스 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들을 좀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실게요. 일단 뭐 기대 요인의 관점에서는 앞서 유창희 대표께서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일단 저도 삼성전자 향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 향을 좀 구성하고 있는 밸류체인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됐었고 삼성전자 장비 반영 부분들은 일단 선단 공정 투자 부분들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 부분이
2026년도 테일러 팹에 관련된 어떤 가동률 상향 관점에서 일단 이 10월 말까지 클린룸 설비에 관련된 공사 부분들이 좀 끝나게 된다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장비 반영 효과들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실적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 다만 SK하이닉스의 선단 공정 부분에 대한 투자 역량들은 좀 재차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좀 유사한 결을 보면 어떤 종목이 더 나쁘고 좋고에 대한 어떤 개념들보다는 실질적으로 2020년도 상반기의 어떤 실적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에 관련된 어떤 이익률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추정치가 좀 상향될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같이 연동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저는 장비 쪽보다는 좀 소재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ISC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고 있죠. 여기서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뭐 가이던스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예상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견조한 AI 수요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테스트 소켓의 비용들은 엔비디아 이외에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관련된 고객사 비중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의 기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SK하이닉스향 소부장 SK하이닉스향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더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변영인 대표님은 ISC,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을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도 오랜만에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쉬어갔다가 오늘 또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려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변영희 대표님, 네. 어제는 LG엔솔의 그 벤츠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고요. 또 오늘은 SK온이 ESS용 배터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ESS 관련 종목들로도 장 초반에 수급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좀 흐름이 약해졌는데 ESS가 조금 더 유망할까요? 아니면 리튬은 특히나 한번 움직이면 뭐 20%치까지 네. 변동성이 엄청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 실적까지 보면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좀 감소된 데이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이익 훼손을 좀 이어졌고 전기차 캐즘 효과들이 아무래도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일단 하반기 실적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ESS 수주와 좀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성 방어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국내 그리고 북미향 어떤 수주 성과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북미향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번에 기회를 좀 통해서 ESS의 첫 수주 성과가 좀 있었고 전체 금액이 한 2조 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AI 데이터 센터 향의 어떤 매출 부분들은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편입 요건 안에서는 뭐 기대감을 좀 부각시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8월달 이 가장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가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 요인이었는데, 지금 11월 선물가에서는 뭐 킬로그램당 한 86위안까지 돌파가 좀 됐다가 최근 흐름들 보면 한 82위안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격이라는 것은 일단 연속성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리튬의 어떤 연속 효과들은 9월 중순에 중국의 이 개혁위원회, 여기서 리튬 광산에 관련된 규제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시그널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이 점도 좀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원전과 조선주 저희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원전의 대장주 뉴스케일 파워가 8%대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바로 뉴스케일 파워의 SMR 수주 소식이 들려온 덕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낙수 효과로 우리 국내 원전 기업들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하지만 오전에 비해서 원전주들도 다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 원전 협력도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좀 더 필요할까요?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좋게는 보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한 방이 좀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 3주 전에 그 불공정 계약 건 이슈가 있은 다음에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불공정 이슈가 해소가 됐느냐, 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주가도 결국엔 그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요. 한전 KP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제 원전도 하지만 또 가스 쪽으로 해서 강점이 있는 BHI라든지 뭐 S&T 에너지 이런 기업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수주를 못 받으면 그냥 기대감만으로의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예 뭐 정부가 딱 SMR을 언제 딱 시도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주가는 그냥 답보 상태의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그런 코멘트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돋보일 것이다라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전주에 들어갔던 수급이 좀 빠져나오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오후 들면서 상승폭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삼용 엠텍이 지금 장중에 계속해서 상한가가 풀렸다가 터치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KSP, 뭐 오리엔탈 전고, 뭐 케이프 같은 종목들이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조선 대형주들은 워낙 가격적인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좀 확산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보니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도 짚어주실게요. 최근 한 2, 3거래일간에 대한 흐름들 보면 조선 기자재 업종 안에서는 뭐 플랜트 업종이라든가 피팅 관광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공통점은 중소형주이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에서 출발해서 현재 한 2배 이상가량 단기적인 상승을 좀 이뤘다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조선주 그리고 이 대형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 관련된 연속성들이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다소 이제 고가에 대한 부담 부분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좀 이동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일정들이 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선제 투자로 좀 예상되고 있는 한 500억 달러 규모들은 미국 내 조선 인프라 구축에 좀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착안해 봤을 때 조선 인프라에 관련돼서는 뭐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당연한 좀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겠고 이 부분은 해양 플랜트라든가 뭐 피팅 관광 업종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이 공급망도 역시나 국내 조선사들과에 대한 밀접성을 좀 갖고 있는 중소형 조선 기자재 업종들에 대한 수주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적 관점에 대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은 좀 되겠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대형 조선 기자재 업종들과 좀 대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면들을 봤을 때 일단 1분기 대비해서 조선업의 어떤 호황 기조와는 좀 다르게 수익성이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좋다라기보다는 세부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항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 비중 안에서 조선 선박에 관련된 기자재 비중이 좀 낮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삼용 엠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용 엠텍이 올 초만 하더라도 한 4,000원, 5,000원대 하던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오늘 거의 11,900원까지 찍으면서 다시금 지금 또 상한가를 터치를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한 증권사에서 최강의 삼각편대를 구성했다 이런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 삼용 엠텍은 그럼 주가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될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사업의 구성 항목들이 시장이 좀 좋아하는 항목들로 좀 구축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해양 플랜트 부분이 매출 포지션 한 40%, 48% 정도, 조선 기자재 업종이 한 54%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엔진에 부과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을 좀 강점을 해서 이 조선 인프라에 좀 구축될 수 있는 해양 플랜트라는 관점들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할 때 동시에 좀 수혜가 좀 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익 기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명확하게는 이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조와는 좀 다르게 선박 엔진 부분에 대한 매출 포션이 작년보다는 좀 감소되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선보다는 일단 뭐 화력 발전이라든가 기타 이 해양 플랜트보다는 뭐 중동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일부 수주 성과가 좀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향 모멘텀들이 좀 더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증권사의 어떤 전망들처럼 하반기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매출의 외형 확장 부분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삼양엔텍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700억 정도에 대한 시가총액 부분이
지금 한 1,500억까지 좀 상승을 좀 했죠. 아직까지 시총의 여력이 좀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확장 기대감들은 단연 뭐 실적이라든가 수주 성과 좀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형 엠텍에 대한 저희가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메시 치료제와 ADC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퓨처캠 같은 방사선 치료제 그리고 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임상 결과에 따른 그런 개별 이슈가 있는 쪽만이 움직이고 있어서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들도 이렇게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모멘텀이 네. 워낙에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딱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 거는 그 비만 치료제 쪽밖에 없죠. 네. 사실 비만 치료제는 워낙에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돼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 하나의 이슈를 만들 때마다 관련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개별 모멘텀? 근데 그 모멘텀이라는 게 당장 미리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증거사 리포트에 의해서 또 움직임이 또 상당히 그 변동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는 조금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플랫폼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플랫폼 쪽은 이제 금리 인하가 좀 확인되면 그때부터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기업을 접근한다라면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치료 방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큐로셀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약간 그 퓨처감하고 좀 비슷하죠. 방사성 관련된 것을 방사성을 활용해서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고점 돌파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비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셀비온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그 자리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고 너무 많이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료 AI 쪽으로도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저희 투자이놀 시간에서도 의료 AI 쪽으로도 눈을 돌려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루닛이 스페인 정부의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 AI 솔루션을 독점 공급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루닛은 한 3%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대장주의 또 다른 듀노는 오늘 일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의료 AI는 조금 더 앞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긴 해요. 연초 대비해서 의료 AI가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점, 물론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들이 좀 가장 크게 반영됐지만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좀 기록했고, 물론 이제 R&D 비용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익 전환이 좀 쉽진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전에도 좀 강조드린 것처럼 의료 AI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매출의 성장폭들이 어느 정도 좀 확장 유지를 좀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이 사실 이 글로벌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전체 어떤 매출 포지션의 수출 비중이 92% 정도까지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성과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 작년에 인수했던 이 볼파라의 어떤 효과들이 실적에 좀 반영됐던 그런 부분들이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공급 역량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국한됐던 부분들은 다양한 암종을 좀 타겟으로 한 기술 고도화까지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모든 암종에 대한 정확한 예측률을 좀 높여준다면 모든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실상 뭐 해당되는 솔루션을 좀 도입 안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없을 텐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가 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는 모멘텀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하반기 학회 이벤트에 관련된 개별적인 요인이 수급 반등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학회 모멘텀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뭐 결국엔 조선주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SNC스 최근에 상장된 회사죠. 좀 지금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분사한 기업인데 선박 배전반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MRO, 애프터마켓 관련해서도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MRO 쪽으로 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이제 MRO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미국에서 기업을 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업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하나오션에서 수주를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 2차 상승에 성공을 한다라면 6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4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4만 5천 원이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고점을 돌파하던 자리였기 때문에 손절가는 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BH를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주 아이폰 17 모델에 관련된 출시, 아이폰 16 대비해서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번 17에서는 충분히 만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고, 일단 FPCB에 관련된 공급 비중들은 내년에 폴더블 폰에 대한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21,500원, 손절가 16,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17의 출시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BH를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